는 5%가 증가를 했고 반대로 한국에서 일본 대마도를 간 한국 관광객은 90% 이상 급감했다라는 기사가 났는데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다 보니 대마도 자영업자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그분들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극단적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나가사키 현에서 대출 상담회를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나가사키 현 소속 대마도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이런 식으로 도에서 앞장서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상담회를 열었다는데 한일 관계가 심하게 악화돼서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것은 한국과 일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자영업자들을 살려보겠다고 대마도를 준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것까지도 전에 9월 9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개인 사업자들을 위한다고 대출받아서 화이팅 하세요. 이게 뭡니까? 화이팅이 되겠습니까? 아마 지자체에서는 대마도의 자영업자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이 사단이 났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지난 27일 NHK 보도에 따르면 나가사키 현은 대마도 지역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새로운 융자제도와 보조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중소형 호텔, 버스 회사, 음식점 경영자 등등 주로 개인 자영업자들이 대거 설명회에 참가했습니다. 이걸 나가사키 현청 소속 담당 공무원은 이달 17일부터 한 점포당 3천만엔을 한도로 우리 돈으로 약 3억 3,400만 원이죠. 기존 이자 1.95%보다 낮은 1.3%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새로운 융자제도를 만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현 노동국 담당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직원의 휴업수당을 3분의 1을 국가가 부담하는 고용조정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NHK에서는 대마도는 부산에서 배로 한두 시간 정도면 접근을 할 수 있는 곳인데 한일 관계 악화 영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랜만에 객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8월 배편을 이용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약 7,600명으로 지난해 8월 대비 80%가 감소했고요.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지난달 대마도시 이즈하라 항으로 입국한 한국인은 1,100명으로 작년 8월 대비 91.1%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관광객 80% 감소했다라고 알고 있었던 건 배를 이용해서 다른 도시를 간 것까지 다 합쳐서 평균을 내니까 80%가 감소했다고 나온 거였고 대마도 하나만 따진다면 91.1%가 감소했다고 일본 정부 관광국에서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 25일 해양 정책을 담당하는 에토 세이치 오키나와 북방 담당상은 대마도시를 방문해 관광시설을 시찰하고 대마도 시장과 면담을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나눴다고 합니다. 대마도의 히다가스 시장은 오키나와 북방 담당상에게 관광객 감소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대마도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즉 중앙정부라는 건 그분한테 우리 좀 살려달라고 했다는 건데 아니 그 남자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으론 이 대출해주겠다는 이거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는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기가 먼저 나서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다가오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은행이든 지자체든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은행은 가뜩 제로금리 시대에 자기들도 실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다 싶어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먹고 지자체에서는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 정도까지 노력했다 라고 실적을 쌓으려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게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출 많이 받으면 한국 관광객이 다시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돈 대출받아서 뭐 하려고요? 아까 3억 3,4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고 하는데 그 돈 생겼으면 뭐 가게를 넓히거나 사람을 더 뽑거나 인테리어를 싹 바꾸려고 하나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닐 텐데 말입니다. 뭘 어쩌려고 대출을 받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할 수 있는 건 있겠네요. 3억 대출 받아가지고 대마도를 떠나서 후쿠오카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로 가게를 옮길 수는 있겠네요. 하여튼 알아서들 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마도 상황이 관광객이 싹 끊겼고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닥이 아니었네요. 더 아래에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소비액도 2012년에는 33억 3천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360억. 그러던 것이 2017년에는 79억 4,100만 원, 800억, 900억 가까이 되네요. 이 중에서 화장품과 의약품이 51억 엔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대마도의 전체 인구는 35,000명. 이게 저번 달 말 기준이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인이 연간 41만 명이 방문하는데 이제는 대마도의 경제는 한국인이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마도의 구석구석에는 한글 간판이 즐비하고 면세점은 외국인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인은 출입 불가. 그리고 대부분 관광객이 한국인이다 보니까 렌터카는 한글이 설치된 렌터카가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호텔과 민박은 약 120곳이지만 그중에서 한국 것은 한국인이 자본을 댄 것은 30개 정도입니다. 시관광 상공과 죄송합니다. 좀 분위기 좀 살려봤습니다. 역겨우시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요즘은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한국인 관광객의 트러블이 많이 있었습니다. 음식점에 술을 갖고 오거나 4명 5명이 와가지고 생맥주 한 잔만 주문해서 돌아가면서 마시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 매너가 아주 나빴지요. 한국 관광객은 산을 트레킹하기도 하고 낚시도 하고 면세점 등에서 쇼핑을 목적으로 방문해요. 좀 실감나죠? 이런 대마도의 이변이 발생한 것은 이번 7월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한국인의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한다. 7월은 전년 동월 약 34,000명이었는데 40% 감소해서 2만 명. 경제 손실은 3억엔. 8월에는 80%나 줄어들어서 8,00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8월에 경제 손실은 7억엔이에요. 모두 합하면 10억엔이 됩니다. 히타카츠 항에는 5개 해운회사가 있는데요. 그중에 2개사가 휴업입니다. 이즈하라 항은 2개 다 쉬고 있습니다. 시의원 다케시 씨에 따르면 9월은 90%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오지 않아서 수입은 제로. 관광 관련 업자는 모두가 도산 직전이에요. 이번 달에 9월 5일에 도요코인 여관이란 뜻이죠. 오픈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올 상반기에 한국인은 22만 명이어서 작년 신기록을 넘어설 걸로 예상했는데 스시마가 이제 막 황금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손님이 안 오니까 믿을 수가 없는 사태입니다. 의회에서 보조금으로 9,5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것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한국인 관광객이 안 오는 것은 일본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버스회사, 렌터카 회사, 숙박업자 등 11명이 모여서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스시마령 화회, 이런 모임을 발족해서 정부에 청원한다는 것입니다. 연기자 하기 힘드네요. 스시마령 화회 회장으로 민박집을 하는 렌, 아주 여기서 업체 홍보를 다 하네. 렌을 운영하는 성이 이씨인 이토세 씨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우리 민박에 온 한국 관광객은 7월에 예년의 절반 수준인 50에서 60명 정도, 8월에는 20%까지 추락해가지고 20명 정도예요. 그리고 9월달은 제로입니다. 대형 호텔도 9월달에는 겨우 5명이나 6명입니다. 섬 내에는 관광버스가 200대 이상 있는데 지금은 한 대도 움직이지 않아요. 버스 회사 10개 중에서 2-3개 회사가 철수하고 있어요. 렌트카 회사는 영업은 하긴 하지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차를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자본이 들어간 호텔하고 민박은 전체의 20% 정도인데 닫는 것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9월 들어서는 식당을 하던 한국인이 가게를 접고 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은 텅텅 비었고 한국인이 북적이던 이즈하라의 번화가는 완전히 쇠락했습니다. 밤에는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인 관광객 대신에 일본 국내에 고객을 유치하는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그런 태평한 소리를 할 수는 없죠. 모두 비명 지르고 있어요.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모두 도산합니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당분간 버티고 국내 손님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선은 자민당의 나가사키 본부에 촉구를 하고 정부가 시찰단을 파견해서 가능한 빨리 섬의 현 상황을 보지 않으면 땡땡땡. 여기까지가 어설프게 템프라가 더빙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냄비인데요. 그래도 오래 갔으면 좋겠다, 정말 좋겠다 하면서도 정말 오래 갈까? 그런 의구심이 솔직히 있었는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이제 안 봐도 어떤 내용인지 외워버렸겠죠? 오지 마세요. 모두 자기 책임입니다. 차라리 잘 됐다. 한국인이 없으니 깨끗하겠네. 다른 나라 사람 유치하면 된다. 등등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영상에 어줍잖은 외화 더빙을 한답시고 여러분의 속을 불쾌하게 해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시도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재밌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중에 뉴스가 또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내용이 길기 때문에 너무 길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내용만 함축해서 일본어 원문 없이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일 대립이 직격해서 인바운드가 감소한 백화점 업계를 덮친 그 다음의 위기. 인바운드는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은 여행객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반대말은 아웃바운드. 똑똑해요. 역시 덴프라 뉴스 구독자분들은 모두가 똑똑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침체였던 일본의 소비를 뒷받침했던 것이 바로 인바운드 소비, 즉 외국인이 들어와서 소비를 하는 거였는데 결국은 호흡 곤란에 빠졌다. 백화점의 면세점 소비액이 점점 줄어들어서 8월에는 방문자 수가 7% 줄었다. 그 이유는 일본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한계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사에 의하면 8월에 방일 외국인은 252만 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2% 줄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인은 줄었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이상하네요. 그건 그 전달에 비해서 늘었다는 얘기인가? 지금은 전년도 동월 같은 달에 비해서 2.2%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부터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2013년부터 한계점을 찍고 계속 소폭 하락세인 것이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는 크게 줄고 홍콩에서도 홍콩 사태 때문에 줄어들었고 오직 중국에서만 2년 연속 상승세.
그런데 이 중국인의 1인당 소비액이 한국보다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 관광객에 의존해야만 하는 실정이 됩니다.